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고 그의 복직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 흐름과 여론의 대세를 역행하는 행위임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6%, 모름 및 응답 거절은 6%였습니다. 58대 36으로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즉 파면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립지대가 좁습니다. 이미 여론은 결심했다는 이야기죠. 약 6대4의 찬반 구조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속되어 굳어졌습니다. 탄핵, 즉 파면 찬성 60, 반대 40 구조입니다. 6대4의 구조인데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6대4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회 경제적 자료에 의하면은 탄핵 찬성파가, 즉 파면 찬성파가 젊고 활동적이며 진보 중도적이고 자영업, 사무직, 학생층이 많습니다. 탄핵 반대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년층, 무직 은퇴자, 대구 경북 전업주부, 그리고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20대 30대가 윤석열 세력의 광장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연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탄핵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60대 35의 비율로 탄핵 찬성이 높습니다. 연령 분포로는 70대 이상에서만 탄핵 반대가 높습니다. 70대 이상에서만 탄핵 반대가 높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18세에서 29세층에서는 탄핵 찬성 56, 탄핵 반대 25의 구도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의 26%, 중도의 64%, 진보의 95%가 탄핵 찬성입니다. 보수는 분열되고 진보는 단결하고 중도는 진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은 극단화하면서 포위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공격이고 그런 점에서 역사 발전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한국의 중심부 세력이 역사 진보 세력이죠.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고 그의 복직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여론의 대세를 역행하는 행위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여론 구조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만약 5대3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의 혼란상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만듭니다. 5대3 결정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5명은 윤석열 파면 찬성, 3명은 윤석열 파면 반대. 그래야 한 표 차이로, 한 사람 차이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복직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은 5명으로는 모자라고 6명의 판사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5대3 결정은 헌법재판관 3명의 소수자가 헌법 정신과 여론과 역사 흐름에 반하는 결정으로 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명분을 줄 것입니다. 탄핵 찬성 세력, 윤석열 파면 찬성 세력의 나이와 수준, 그리고 범국민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항은 그가 직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며 자진하야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그의 불법 계엄 명령을 들었다가 감옥으로 간 사령관들의 운명을 기억하는 군 장교단은 윤 대통령의 반대 세력 진압 명령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복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정 후 하야를 약속한다고 해도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퇴진 요구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시로 내란 혐의 재판정에 나가야 할 것이고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는 가을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의 호스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사이코 드라마에나 어울립니다. 그래서 8대0 파면 결정은 역사의 순리이고 대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은 한국의 바나나 공화국화, 즉 남미화의 지옥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올인 코리아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다가 요사이는 올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환 선생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주 유명한 자유투사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좌익과 맞서서 광화문에서 싸우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올인 방송은 요사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를 골고루 찍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1시간이 넘는 실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를 죽인 자를 옹호하는 한국의 자칭 보수는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를 죽인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려는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은 좌파보다 못하다. 그 소감을 좌파 집회 현장에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환 선생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느꼈던 바를 좀 글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저에게 보낸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고 이걸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참 중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파면 촉구 야광봉 집회를 보고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태극기 반탄 탄핵 반대입니다. 반탄 신도들보다 찬탄 탄핵 찬성 시민들이 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보였다. 표정은 밝고 젊었다.
야광봉을 든 촛불 좌익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더 성숙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보수 우익은 윤석열을 섬기면서 더 망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22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 좌익 야권의 윤석열 탄핵 촉구 야광봉 집회를 본 소감을 적어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3월 22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좌우 여야로부터 왜곡 선동의 아지트라고 비난을 받는 조선일보는 경복궁역, 동십자각, 안국역까지 도로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줄여서 찬탄 집회 인원을 18,000명으로 추산하고 동화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개최된 탄핵 반대, 반탄 집회 인원을 41,000명으로 보도했지만 내 눈에는 공정한 개수로 보이지 않았다. 반탄 집회 최대 인원이 41,000명이었다면 야광봉, 찬탄,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은 태극기 반탄 집회 인원의 약 2배인 7만 명으로 보였다. 야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찬탄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22일 광화문 일대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윤석열 탄핵 시위가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가 뒤늦게 발동이 걸린 느낌이 있습니다. 약 100분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한 내눈에 탄핵 찬성 집회의 분위기는 지난주 주말 집회보다 더 강화되었고 윤석열 파면, 헌재의 신속한 판결, 정치검찰 심판 등 집회의 보호도 더 감명해졌다. 집회 참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회의 중추적 계층이라서 그런지 찬탄 집회의 행진이나 구호는 점잖았고 난잡하지도 않았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보다 평균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찬탄 집회의 참석자들은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단호함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고 여유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표준적 시민들이 윤석열의 명백한 계엄 반란에 우물쭈물하는 헌재와 범죄자 처리에 무법적인 검찰에 붕괴했다. 태극기 반탄 신도들보다 찬탄 시민들이 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보였다. 찬탄 집회 행진을 찍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설자였고 매주 광화문 일대의 집회들을 영상으로 찍어온 나는 2016년 이후 10년 동안 좌우 진영에 많은 변화가 있음도 느꼈다. 야광봉을 든 촛불 좌익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더 성숙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보수 우익은 윤석열을 섬기면서 더 망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이 문장이 핵심이네요. 야광봉을 든 촛불 좌익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더 성숙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보수 우익은 윤석열을 섬기면서 더 망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촛불 좌익은 좌파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태극기 우익은 윤석열과 같은 거짓 선동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태극기가 거짓, 무식, 몰상식, 불법의 상징이 되어갈 때 촛불을 대체한 야광봉은 정의, 상식, 법치의 상징처럼 비춰졌다. 보수 우익의 일원인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정치의식의 변화다. 야광봉을 들고 축제하듯이 행진하는 윤석열 탄핵 찬성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검사 언론인들과는 다른 이들처럼 보였다. 한국은 사회 지도층이 부패했고 중간층이 건실한 사회라는 사실도 야광봉 집회자들이 더 확인해 주는 듯 했다. 태극기 반탄 집회의 경직된 주류 노인들과는 달리 야광봉 찬탄 집회는 유연한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익을 호평하고 좌익을 혹평하는 편견을 가진 나에게는 속상한 현상이었다. 우익을 호평하고 좌익을 호평해온 편견을 가진 나에게는 속상한 현상이었다.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반탄 집회가 더 진실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노총 야당 집회가 더 상식적인 주장과 모습을 보여주니
윤석열을 섬기다가 보수 우익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계엄 반란 이후에 좌익 세력도 변화해 가는 것 같다. 한때 미성숙한 혈기 때문이었는지 뒤집힌 눈으로 무법적인 반국가 행위를 하던 민노총이나 좌익 야당은 이젠 국익에 대하여 보수 우익 단체들 못지않게 고민하는 쪽으로 변신해 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어제 찬탄 집회는 보여주었다. 이 또한 위장 전술이라고 한다면 항변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피상적으로 그렇게 비쳤다. 오죽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명백한 계엄 반란까지 국민 계몽이라고 망상하는 태극기 파리 참칭 보수들이 역겨웠으면 극우 농객인 내가 좌익 야당과 민노총에 의한 윤석열 심판에 공감하겠는가. 나의 찬탄 좌익 세력 호평도 윤석열이 만든 역효과의 하나일 것이다. 국가 파괴의 천재인 윤석열로 인해 우익은 망국적 반란 세력이 되어가고 좌익은 실리적 호국 세력이 되어가는 기구한 가치 전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에는 100년 만에 나타날 천재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태극기가 반란과 망국의 상징이 되고 야밤에 난동 부리던 촛불이 호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현상을 윤석열은 기어이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이 사실과 법치와 국가를 파괴하는 주범 집단이 되고 대한민국을 보수해온 영남지방이 이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병리정상도 윤석열의 득세가 초래한 역효과다. 인터넷에 거짓 뉴스, 망상적 음모론, 황당한 낭설을 퍼뜨리는 쪽은 윤석열 만세족들이다.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만세족. 윤석열로 인해 한국의 보수 우익은 길을 잃은 것을 넘어 미친 상태가 되어버렸다. 오죽 윤석열 만세족들이 거짓되고 허황되고 반란적이었으면 윤석열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맹신도들을 머저리 사기꾼 또라이 빨갱이라고 내가 상상했겠는가. 윤석열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도 참기 어려운 정치적 적폐지만 윤석열의 타고난 거짓말로 인해 한국인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입버릇처럼 이재명이 악당이면 윤석열은 악마라고 유튜브에서 방송한다. 이재명이 악당이면 윤석열은 악마다.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재명은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 육체적 고통을 몰고 오겠지만은 윤석열은 한국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최악의 망국노라고 나는 평가해왔다. 박근혜 우익 정권을 타도한 촛불 세력의 영웅이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우익 인사들을 숙청한 윤석열이 우익의 우두머리가 되어 계엄 반란까지 했다는 게 사실, 정의, 상식, 법치의 우익 괴멸 행위가 아니고 뭔가. 청와대, 의료계, 과학기술계, 교육계는 물론 법조계도 망가뜨리는 윤석열은 국가 파괴범이 아니고 뭔가. 성적이 들고 윤석열 만세족들이 윤석열을 친미의 아이콘으로 떠받드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한미동맹을 망가뜨렸으면 한국이 민간국가 명단에 올랐나. 얼마나 더 파괴해야 윤석열을 보수 우익 괴멸범과 대한민국 파괴무부로 보겠나. 이제 보수 우익은 진보 좌익보다 더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망국 집단으로 자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탄핵 찬반 집회에서도 확인하게 되었다. 태극기 집회에 가면 부정선거 사기선동과 반란계엄 비호선동의 궤변과 억지가 난무합니다. 반면 차분한 촛불 야광봉 좌익 집회에 가면 윤석열의 반란과 불법을 더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비판한다. 윤석열 수령시대에 좌익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재명도 지지하지 않는 나도 좌익이 우익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현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극우 세력에게 수령 아바이가 된 윤석열은 미친 운전수 히틀러의 환생과 김정은의 빙의 같다. 22일 좌익단체와 야당이 빛의 혁명이라 부르는 토요일의 윤석열 탄핵 야광봉 집회는 가치혁명의 징조를 보인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눈으로 확인한 윤석열의 개헌 반란을 두고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을 기각한다거나 절차상의 이유를 만들어서 탄핵을 각하한다면 대한민국 중추를 이루는 탄핵을 찬성하는 상식적이고 애국적인 국민들에 의해 윤석열, 김용현, 심우정과 더불어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반란자들로 취급될 수 있다. 헌재가 윤석열을 위헌자로 판단하지 않으면 과거의 넥타이 부대와 같은 중도적 중추 세력에 의해 헌법재판소도 윤석열과 같은 자멸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인상을 22일 찬탄 집회에서 받았다. 윤석열을 영입해서 섬기면서 소위 보수우익 세력은 태극기를 들고 사기 반란 집단으로 망해가고, 윤석열을 배척하고 비판하는 소위 진보 좌익 세력은 야광봉을 들고 국가 수호 세력으로 변신하고 있다. 일부 보수 우익 세력이 국가 파괴의 광적인 윤석열을 수호하기 위해 서부 지방법원을 파괴하고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도시 게릴라나 테러리스트가 되어가는 현실은 군중승동의 병리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 광우병 촛불 폭동이나 박근혜 타도 촛불 시위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어가던 진보 좌익 세력은 윤석열을 버림으로써 중추적 대한민국 보수 세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가치와 세력의 코페르니쿠스적 상황 전도에 대하여 보수 우익 진영에서 고민하는 몇몇 찐 보수 농객들은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 진지를 지키고 있다. 태극기 집회가 혁명적으로 자체 개몽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태극기 부대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민주화의 적폐 중 하나가 교만과 망상과 폭력에 찌든 깽판군들의 군중사회인데, 지금은 윤석열 만세 태극기 깽판군들이 그런 군중인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윤석열의 개헌 반란을 두둔하겠다고 전한결 같은 노사모 출신의 선동꾼을 국민의힘에서 영웅처럼 섬기는 꼴은 군중선동사회의 전형적인 병리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으로 보이게 만든 변수는 바로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고 세이버 코리아는 구국이 아닌 망국의 아지트가 되었고, 태극기는 망국의 상징물이 되어간다. 짝퉁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 매일신문이 띄운 전한길 같은 삼류 선동꾼을 앞세운 세이버 코리아는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영혼을 파괴하고 거짓과 망상에 찌든 윤석열 일당의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자유대한민국의 해코지가 되어가고 있다. 독일의 미친 운전수 히틀러에 대항한 목사 디트리히 본 회프를 흉내낸 한국의 목사는 지금 미친 운전수 윤석열과 더불어 성적의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망부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태극기가 망친 나라를 야광봉이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현실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태극기가 호구의 상징이 되는 날이 과연 올까?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올인 방송에서 그 영상과 함께 조영환 대표의 피눈물 나는 소회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